2003년 6월 20일,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타항, 하코자키 부두 인근 바다에서 한 가족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아버지 마츠모토 신지로, 어머니 치카, 그리고 초등학생 두 아이. 이 사건은 단순 강도를 넘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남긴 후쿠오카 일가족 살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오늘은 사건의 흐름과 수사, 그리고 한중일을 넘어선 재판의 결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오후, 하카타만에서 가족 4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수사는 빠르게 강도 살인 가능성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 3명이었습니다. 일본 내 체포 1명, 중국 내 체포 2명. 사건은 곧바로 국경을 넘는 수사재판으로 확장됩니다. 피해자는 후쿠오카시에서 생활하던 마츠모토 가족이었습니다. 부부와 2 자녀로 이루어진 4가족. 가족은 지역에서 장사를 하며 삶을 꾸려가던 평범한 가정이었고, 가해자들과는 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이었던 이유는 특정 갈등이나 원한이 아니라 돈이라는 목적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핵심은 금품을 노린 침입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해자 진술 중에는 비싼 차를 타고 다녀서 부유해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즉, 표적은 개인이라기보다 돈이 있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한 번 더 끔찍한 방향으로 비틀립니다. 강도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가족 전원 살해로 귀결됩니다. 사건은 6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택에 침입했고 가족은 차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잔혹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목격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범행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이후 시신은 차량으로 옮겨졌고 하카타만에 유기된 정황이 재판 기록에서 언급됩니다. 하지만 범행은 오래 숨겨지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며 수사는 급가속합니다. 수사의 전환점은 의외로 생활 흔적이었습니다. 시신 유기에 사용된 물품들 수갑, 덤벨 같은 도구의 구매 정황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CCTV 등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바탕으로 가해자 윤곽이 좁혀지면서 일본어 학교 관계자를 통한 닮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수사선에 힘을 보탭니다. 결국 3명이 특정됩니다. 웨이웨이는 일본 내, 왕량양닝은 중국으로 도주. 웨이웨이는 일본에서 다른 사건으로 먼저 신병이 확보되는 형태로 체포됩니다. 반면 왕량과 양닝은 이미 중국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국제 이슈로 번집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범죄지만 중국은 자국민 신병을 일본으로 인도하지 않는 원칙이 강했고, 결국 왕량양닝은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중국 야오닝성 야오양 중급인민법원에서는 2005년 1월 양닝은 사형, 왕량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습니다. 웨이웨이는 일본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후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이 남긴 중요한 지점은 한 사건이 두 나라의 법 체계에서 서로 다른 과정으로 종결된다는 현실입니다. 양닝은 2005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리고 웨이웨이는 2019년 12월 26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형이 집행되었다는 문장 하나로 유족의 시간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상처는 끝나지 않습니다. 후쿠오카 일가족 살해 사건은 우발적 강도라는 말로 정리하기엔 너무 많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돈을 노린 침입이 어떻게 전원 살해로까지 번졌는가? 국제 이동이 쉬운 시대에 범죄가 국경을 넘을 때 수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같은 사건이라도 국가별 법제도 차이가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영상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아니라 개별 범죄의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사기관이라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 지점은 무엇인가요?